예, 어제 종강역에서 삼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 오늘 새벽 긴급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가로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백유빈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새벽 3시 15분쯤 종강역 삼중 추돌 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 70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아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A씨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6시 10분쯤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급가속을 했고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던 보행자와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고 이후 승용차 2대를 추가로 추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만 15명에 달하는데요. 인도에 서 있던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을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외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조사 결과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최근에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면허 반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택시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19만여 건 중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6만 6천여 건. 전체 사고의 34%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29.7%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율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22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혜택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고령층의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가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택시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령 어르신의 경우는 버스를 타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고령 어르신들,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선택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금액은 상이하지만 지원 규모는 분기별 평균 5만 원 수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택시비를 결제하면 이후에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경기교통공사를 사업추진기관으로 선정하고 시군별 지원을 통해 교통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예, 지난해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해법은 없을지 송채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시장 한가운데로 돌진합니다. 놀란 상인들이 급히 몸을 피하고 좌판과 집기들은 순식간에 부서집니다. 부천 제일시장에서 22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돌진 사고입니다. 같은 달 부평에서는 차량이 모녀를 덮쳤고 성탄절 다음 날에는 경기 동두천시 햄버거 매장으로 차량이 돌진해 3명이 다쳤습니다. 3건의 사고 모두 차량의 운전자는 70대였습니다.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 돌진 사고에 지자체들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제각각인 데다 일회성에 그치면서 매년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도 고령 운전자의 신체 인지 능력을 평가해 운전 구간이나 시간대를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신체 능력 위주의 평가인 만큼 운전자의 생활 환경이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계적인 힘을 빌리는 거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결합해버리면 한 92%는 페달을 잘못 받아 사고 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의무화는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지만 고령 운전자 상당수가 기존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습니다. 의무화와 별개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장치 부착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돌진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도입됐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진 못했는데요. 이번에 경찰이 조건부 면허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등을 켠 트럭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내달립니다.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치였고 매대와 붕어빵 노점은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부천시장 돌진 사고. 6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한 탓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뒤 인천 부평에서도 70대 운전자가 몰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0대 엄마와 2살 딸이 크게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 3만 1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 2천여 건으로 5년 새 36% 늘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연 2% 수준에 그칩니다. 대중교통만으로는 이동하기 어렵고 생계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지만 의무화 시점은 2029년, 그것도 신차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감안해 경찰이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체, 인지 능력이 떨어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을 강요하는 접근 대신 보다 다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정면허 제도 도입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고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경찰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양태를 석 달간 분석했더니 2명 중 1명은 페달을 잘못 밟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방지 장치를 달고 있었기에 사고는 원천 차단됐는데요. 이 같은 방지 장치 확대가 사고 예방의 실효적인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가 시장 매대 사이를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등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운전한 이 트럭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7월 시청역 참사를 낸 60대 운전자도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페달 오조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 141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급가속 의심으로 제어된 건은 석 달 사이 71회나 됐습니다. 고령 운전자 2명 중 1명은 이 기간 페달을 잘못 밟아 급가속한 적이 있는 셈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지금 60대 이상이거든요. 페달을 잘못 밟을 확률이 거의 9배나 높습니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고령층 사고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의 고령 운전자 730명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해당 장치는 시속 15km 이하로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RPM이 4,500rpm에 도달할 경우 차단해줍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끊임없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오조작 방지 장치의 보급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그전까지는 고령 운전자들에겐 제동 장비를 조기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며칠 전 청주에서 80대 운전자가 마라톤 선수를 치어 뇌사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70대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여전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천재성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의 마라톤 대회 구간에 구급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화물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20대 마라톤 선수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겁니다. 피해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80대 운전자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는 트럭 한 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길을 건너던 여성까지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중년 여성이 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다쳤는데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은 지난 2020년 14%대에서 2022년 17%대, 지난해 2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자진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지난해 2.2%에 머물렀습니다. 면허증 반납 혜택이 상품권 지급 등에 불과하고 지역에선 개인 차량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가 많아 반납을 꺼리는 겁니다. 촘촘하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요 응답형 버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시군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생계 등의 이유로 면허 반납이 어려운 상황도 있다며 고령 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교육과 더불어서 긴급 제동장치의 상용화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면허 반납률뿐만 아니라 고령자 교통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시행 6년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대상입니다.